자, 조선시대 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 문학이 있고요. 조선 후기 문학이 나와 있죠. 자, 조선 전기 문학을 보시게 되면요. 사회상과 문학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자, 조선 전기의 사회상은요.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체제를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성리학 줄굼고요. 정치와 사회체제 정비 줄굼고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됐죠. 자, 훈민정음이 창제 반포 여기 줄굼고요. 자, 그래서 문학의 흐름은요. 창작 및 향유 계층을 보시게 되면요. 주로 사대부들이 여기 줄굼고요. 중심이 됐고요. 변화 양상은요. 한문 문학이 유지되면서 한문 줄굼고 유지 줄굼고요. 시조, 가사, 한글 소설 등의 국문문학 양식이 창안되어 발전했다. 국문문학 양식이 창안되어 발전 이것도 줄굼고요. 자, 그래서 서정문학의 흐름에서 나와 있죠. 이 시가 얘기하는 거죠. 고려 말부터 이어져온 시조는 그래서 시조 그래서 사대부 문학의 주요한 갈래로 자리 잡았으면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는 가사도 창작됐다. 그래서 시조 줄굼고요. 시조. 자, 3장 6구 45자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3장 6구 사음보 여기 줄굼고요. 이게 기본 형태인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 우리 고유의 정형시 여기 줄굼고요. 자,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간결하고 절제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사대부의 미의식과 부합한다. 사대부의 미의식과 부합 여기 줄굼고요. 자, 그래서요 주로 우국충절이나 자연예찬, 우국충절 여기 줄굼고요. 나라 걱정하는 거죠. 자연예찬 줄굼고요. 유교윤리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교윤리 뭐가 있을까요? 충과 효가 되겠죠. 충효 됐나요? 주로 요게 많이 쓰였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기녀 시조들도 나옵니다. 기녀 시조들 됐나요? 그래서 기녀 시조들 같은 경우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 가사 있죠. 가사 줄굼고요. 행수에 제한이 없는 사음보 연속체도 사음보 연속체 여기 줄굼고요. 그러니까 길려고 마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독 작품 중에서 제일 긴 게 만원사예요. 만원사. 되네. 만원사가 몇 줄일까요? 몇 줄일까? 퇴리야? 17만 17만? 7천 7천? 3천 처음부터 세게 가는데? 500 700 3519입니다. 3519. 됐네. 그래서 단독 작품으로는 걔가 제일 길고요. 그게 아니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다 합치면 엄청 긴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일동장애가입니다. 일동장애가는 뭐다? 일본의 사신을 갔다 오면서 쓴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얘는 총 합치면 7,800줄 정도 돼요. 7,800줄. 일동장애가는 수능에 2번 나왔어요. 수능에 2번.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비교적 긴 분량을 바탕으로 여기 줄굼고요. 현실 생활과 사회 문제를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생활과 사회 문제를 사실적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자연친화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친화 줄굼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여기 줄굼고요. 자, 자연친화는 거기 옆에 주요 작품에서 뭐 나와 있다? 상춘곡 나와 있죠. 됐나요? 그리고 면왕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자연친화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서 이 몸이 이런 곰도 역군은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역군은이라고 하는 게 임금님 덕분이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거의 자연친화인데 마지막에서만 임금에 대한 충의를 드러내고요. 삼위인곡, 정철의, 왜
이거는 임금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는데 왜요? 이거 유배가 가지고 쓴 거예요. 유배를 그래서 선조가 3년을 보냅니다. 왜 3년을 보내냐면 정철이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조회하는데 안 와 있어. 야, 너 어디 있어? 좌의정 어디 갔냐? 좌의정 대감이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하루 이틀 구라를 쳐야지 내가 속아주지. 그 새끼 또 술 처먹었지? 아닙니다. 야, 됐고 내 전용 가마 있지? 왕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가마를 보내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리무진 차 보낸 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 보내서 야, 걔 실어 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화 아프다니까요. 알았으니까 실어 오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난 애들이 어디 있어? 궁궐에 있잖아. 다 어이 막 이런 애들이잖아. 아프면 내가 고쳐줄게. 데려오라고. 그래서 실어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아침까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가누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조 앞에 왔는데 선조 앞에서 얘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털푸덕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는 에이 전하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다 선조가 아우 쟤 때문에 대가리 아파. 야, 쟤 그냥 유배 보내. 유배.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린 거야. 근데 그래서 3년을 보냈는데 정철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왜? 이제 말년이거든. 좀 있으면 늙어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정계에 복귀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는 왕을 꼬시기 위해서 쓴 게 3인국입니다. 근데 정철은 여태까지 전적이 굉장히 많아. 됐어? 뭐만 하면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거를 시조를 쓰고 그래가지고는 왕이 풀어준 거야. 얘 진짜 그러면은 잘 써 그러면서 풀어줬는데 또 보냈잖아. 이게 습관성이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안 읽어 그러면서 치워버린 거야. 그 불러줄 때가 되는데 안 부르니까 정철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소문 들어보니까 왕이 안 읽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얘가 빡이 쳐요. 뒷박쳐요. 그래서 뭐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죠. 뭘? 송민곡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조 때문이야. 선조가 그때 3인국 썼을 때 그래 너 돌아와 이랬으면 송미 안 썼어. 근데 또 썼잖아. 우리가 그냥 평생 봐야 돼. 평생. 여러분들은 평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시고 나면 끝이야. 알았지? 나는 평생 봐야 돼. 지겨워 죽겠어. 눈에서 진짜 진물이 날 것 같아. 근데 뭐 어쩌겠어. 3인국 봐야지. 예. 자, 그리고요. 서서문학의 흐름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설화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문학이죠. 얘네 구비문학이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민담, 전설 뭐 이런 것들. 그러다 폐관문학. 폐관문학이 뭐냐면요. 폐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뭐다? 시중에 널리 퍼진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그걸 기록하는 거야. 한마디로 연예계 찌라시 같은 거 그 작성하는 거야. 됐어? 그럼 사람들의 요새 추세가 어떻고 취향이 어떻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 됐어?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전은요 가짜 전기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물을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글을 써놓은 겁니다. 등의 발달 과정에서 전기적 요소를 지닌 한문 소설이 등장하면서 고전 소설이 시작됐다. 자, 그래서 전기 소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우면 내용이 비현실적 여기 줄거고요. 주인공은 제자가 인형 인물이다. 주인공은 제자가 인형 여기 줄거고요. 제자가인이 뭘까요? 제자가인이 뭘까요? 지금이랑 똑같아. 재수인 남자, 예쁜 남자. 맞아요.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서 나온 그 기준이에요. 어디? 그 결혼정보회사 있잖아.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그 기준입니다.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에요. 능력이 1순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요. S등급부터 어디까지? 2등급까지.
S, A, B, C, D, E까지 있는데 2등급이면요 연봉 얼마일까요? 연봉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 제일 하위 등급이에요. 2천? 2천만 원. 아, 저도 2천. 혜린이 500. 500만 원이면 생활이 안 돼. 그거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애야 걔는. 얼마일 것 같아? 좀 졸린 것 같아서. 이나는? 1800입니다. 1800. 딱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최하 등급이에요. 최하 그레이드. 되네. 그럼 의사는 어느 정도 그레이드일까요? 써줄게. S, A, B, C, D, E. 의사예요. 의사는 어느 등급일까요? A? A 등급. 근데 어떤 의사인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래 성형외과 하자. 그럼 B. 아니 성형외과 잘 모르는. A, B 아니 A, B. 무슨 게임 커맨드 넣냐? A,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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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 이러면서. B? B 등급. A 등급. A 등급. 저 B로 바꿀게요. 왜 갑자기? 자, 성형외과 의사라도요 집안이 잘 나가는 집이 아니면 집이 빵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B 등급 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B 등급 의사가. 됐나요? 그럼 A 등급은 도대체 누가 받아요? 정재계 인사의 자제. 그러니까 아빠가 국방부 장관이야. 아니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은 A 받을 수 있어요. S 등급은요. 대통령 아들 되는 대통령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재용쯤 되면 아마 S 정도 받지 않을까 되는. 그러니까 이재용 아들을 잡아. S 등급이야. 알았지? 남자는 능력으로 일단 봐요. 능력 보고 그 다음에 가문 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학벌 보고요. 그 다음이 최하로 보는 게 뭐다? 외모예요. 남자.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슈렉처럼 생긴 남자 있어. 근데 옆에 피오나 공주처럼 생긴 게 아니고 예쁜 여자가 이렇게 같이 서 있다고 그러면 나랑 내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남자가 돈을 잘 버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자는 먼저 외모입니다. 외모 보고요. 그 다음에 집안 보고요. 그 다음에 학벌 보고요. 그 다음에 능력 봐요. 이 순서예요. 됐나요? 더러운 외본지상주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근데 돈이 진짜 많아. 이정재 여친 있잖아. 이정재가 누구예요? 응? 이정재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정재 누군지 모르니? 알지? 이정재 누군지 몰라? 몰라? 오징어 게임 나왔던 사람. 몰라? 주인공이요? 아? 주인공. 어떻게 생기진 알아. 4, 5, 6번 이렇게 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이정재를 모른다고? 충격인데? 야, 이정재도 이제 다 됐구나.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아는데 그게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 미남도 이제 다 교체될 때가 되긴 했구나. 요새 잘 나가는 미남은 누구야? 배우? 배우는 딱히 그렇게 요즘 주변에 배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별로야? 혜린이는? 뭐지? 변우석 오징어 내리네? 순식간에? 변우석 잘생기지 않았어? 아니 제가 변우석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뜨기 전부터. 근데 뜨니까 별로여가지고 너 홍대병이야? 뭐라고? 홍대병. 홍대병이 뭐야? 남들이 좋아하는 거 트렌드 되면 안 좋아하는.
그런 거야? 집에서 막 어떤 그룹 좋아해도 비인기 멤버만 좋아해. 비인기 멤버만 좋아한다. 특이하네. 그래요. 아니 뭐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비인기 그룹 좋아했으니까. 혹시 015B라고 아세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비인기라서 너 아는 거지? 아니 저는 모든 가수 다 알아요. 진짜? 이용이라고 알아? 이용? 몰라요. 이거 봐. 나이 많은 사람 모르잖아. 나훈아 씨 노래 들어봤어? 들어는 봤죠.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서 유명한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가면 여자애들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아이야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미안하다 얼굴이 빠서 에이 더러운 메모지상주의나라. 근데 어쨌든 간에 제자가인이 그겁니다. 제자가인. 그래서 재능 있는 남자 예쁜 여자. 자 그리고 사건 전개가 변화의 폭이 크고 라고 되어 있잖아. 사건 전개가 변화의 폭이 크고 우연적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화려한 한문 문어체 여기 줄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설이 나왔을 때는 한문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됐나요?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 나와 있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죠. 이 금오신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다? 이생규장전. 됐어요? 그 다음에 만복사절포기 뭔지 알아? 치유구벽장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표정 봐. 뭐라는 거야 저 새끼 말하면서 쳐다보지 말고. 됐어? 거기서 보면 신기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생규장전은 죽은 여자랑 살아있는 남자가 사랑하잖아. 만복사절포기도 죽은 여자랑 살아있는 남자랑 부부의 연을 맺고. 치유구벽장기는 살아있는 남자랑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랩 배틀을 해. 사이퍼. 됐어? 서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그대는 좀 치는구맨 그런 다음에 여자가 당신의 능력 인정하지만 난 지금 바빠 안녕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남녀간의 사랑이 안 나오니까. 됐어? 그리고 남연부주지 지옥이 나오고요. 남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남자가 나옵니다. 비엘물 아니야? 비엘물 아니야? 있긴 있어요. 낙성비룡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자 커플이 나와요. 시대를 앞서갔네요. 근데 내용이 재밌진 않아. 대강 듬성듬성 써놨어. 여자랑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됐나요? 그리고 용궁부연록 용궁이 나와요. 여기도 남자가 나와요. 정치 얘기만 해요. 됐나요? 재미가 더럽게 없죠. 그래서 용궁부연록, 남연부주지, 치유구벽장기는 아직까지 수능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생규장전하고 만복사절포기는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가장 단골로 많이 다루는 게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만복사절포기예요. 됐나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리고 몽일옥 소설이 있습니다. 몽일옥 소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요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소설 여기 줄거고요. 현실 인몽 강몽 여기 줄거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꿈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돌아올 환자 써요. 맞아요. 한문구조예요. 한문구조입니다. 한문구조. 자 그리고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으면 비판의식 여기 줄거고요. 후대 몽자유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 몽자유 소설의 영향 여기 줄거고요. 몽자유 소설하고 몽이롭게 소설은 달라요. 둘 다 꿈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환문구조 취하는 거 똑같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고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거기까지 보였는데.
고마워. 가장 큰 차이점은 눈에 딱 보입니다. 뭐 제목이 얘는 땡땡몽이에요.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글자로 끝났다 그래서 몽자리 소설이에요. 되나요? 몽이롭게 소설은 땡땡몽이롭이에요. 몽자리 소설의 주제는요 거의 대체로 뭐다? 인생무상입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몽이롭게 소설은 현실 비판이에요. 그리고 몽자유 소설은요 꿈이요 곧 뭐다? 깨달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그에 반해서 몽이롭게 소설은 꿈이요 비판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 다 디스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주요 작품에서 원색몽이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원색몽이록은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병자호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달래주겠다고 한 스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은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시신을 다 수습을 해준 거야. 수습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웬 여자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무섭잖아. 안 무서워? 나 그래서 밤에는 그것도 안 봐. 그 막 기묘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보면 찜찜해. 꿈속에서 자꾸 나와. 나 그것도 안 봐. 부산행 같은 거. 꿈속에서 쫓아온다니까. 저번에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부산행을 봤어. 저녁에 잘라고 누웠는데 꿈속에서 마동석이 쫓아오는 거야. 아니 왜 동석이 형이 날 쫓아오지 그랬는데 갑자기 마동석이 눈깔이 휙 돌아가더니 갑자기 으아 하면서 깨물려고 그러는 거야. 야 끊임없이 도망다니네. 한 3시간 도망다닌 것 같아. 미친 줄 알았네. 꿈속에 나와서 잘 안 보면 찜찜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얘기다 할까? 얘가 꿈을 딱 꿈속에 들어갔는데 꿈속에서 여자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여자들이 앉아있는데 둥그렇게 앉아있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여자는 머리에 칼이 꽂혀있고요. 한 여자는 팔이 잘려있고요. 한 여자는 상반신 반이 없어요. 너무 징그러운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그거 봤더니 이 여자들이 병자호란 때 희생당한 여자들이었던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조선을 다스리는 지배층인 남자들이 똑바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 있게 외적들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라고 해서 조선 사회 남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되나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그 일이 다 사라지고 됐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한탄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는 내용이 나오거든. 됐어? 그게 대표적인 원색몽이록, 몽이롭게 소설이에요. 되나요? 꿈속에 들어가서 현실 비판하고 나와서는 깔끔. 몽자유 소설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구운몽이죠. 구운몽에선 성진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잖아. 얘가 스님인데 길 가다가 여자 봤는데 여자들이 예뻐. 8명이구나. 8명이 있는데 8명이 다 예뻐. 한마디로 각 그룹에서 네가 최애로 생각하는 남자애들만 모아가지고 보이그룹을 만든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고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누구 집어넣었어? 그러면 저는 카리나요. 저는 민터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난 솔직하게 얘기할까? 나 카리나랑 윈터 구분 못해. 비웃냐? 네.
아니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 선생님이 실수를 했는지 똑같이 생겼어. 나 그 어떻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한 명은 여기 점이 있고 한 명은 점이 없대. 그래? 그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어쨌든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거야. 됐어? 뭐 차은우라든가 어이구 미안해 범죄자를 넣어서 200억 범죄자. 자 어쨌든 근데 그래서 걔네들을 만났는데 걔네들하고 수작질을 하고 나서 걔네들이 길막하고 있었어. 다리가 있으면 다리에 걔네들이 다들 이러고 앉아가지고 나 어제 남친이랑 100일이었잖아 하고 앉아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건너가야 되니까 저 남자들 미안한데 나 좀 다리 좀 건너가도 그랬더니 야 저 오빠 보여? 귀엽다 머리 두상 동글동글 오빠 근데 우리가 여기 먼저 자리 잡고 있었잖아 자리 셋 내야지. 성진이가 그래서 뭐예요? 제가 가진 건 없고 요거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나 꽃가지를 꺾어가지고 후 하고 부는데 이 꽃이파리들이 날아가는데 이게 다 보석으로 바뀐 거야. 스왈로브스키 뭐 이런 걸로 바뀌어서 여자애들한테 하나씩 다 날아간 거야. 와 오빠 너무 좋아 다음번에 또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자리 비켜주고.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절에 왔는데 우울한 거지. 사내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입신양명도 해보고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도 해보고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이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게 스승한테 딱 걸린 거지. 스승이 육관대사라고 하는데 얘가 그래서 이 새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 생각만 실컷해 이 새끼가 너 이 새끼야 너 지옥으로 가 고투해 그런 다음에 잡아가지고 확 집어던져요. 그때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맹파탕이라고 하는 걸 먹는데 맹파탕이 뭐냐면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이 죽은 사람들 이렇게 오면 한 잔 드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차 한 잔 딱 주잖아요. 그걸 먹으면 전생의 기억을 다 까먹는다. 그게 맹파탕이에요. 그래서 맹파탕을 딱 따라서 이제 준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그걸 먹고는 기억을 다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인간 세상 양소유로 태어나서는 얘가 예쁜 여자는 다 만나고 다니는 거야. 됐어? 심지어는 공주랑도 결혼하고요. 용녀랑도 결혼해요. 선우용녀 씨가 아니고 됐어? 용왕의 딸 용녀하고도 결혼하고 자객하고도 결혼하고 자객이 죽이러 왔다가 얘한테 반한다니까. 그리고 기생 2명에다가 몸종 하나에다가 규수 1명에다가 뭐 하나 또 해가지고 8명이랑 장장 결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승상이에요. 자기 위로는 뭐밖에 없어? 황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다 보니까 얘가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집에서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제 그래서 불교로 찾아가서 귀에서 내가 돌을 닦아야겠다 그런 다음에 불교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 스님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그 스님이 그대는 나를 못 알아보겠는가? 난 그대를 알겠는데 그랬더니 저는 스님하고 교류가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왜 교류가 없었다는가? 그대 예전에 나와 함께 10여 년을 같이 했는데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대의 꿈을 깨게 해주마. 그런 다음에 석장이라고 해서 스님들 들고 다니는 막대기 있어요. 그걸로 탕 바닥을 치니까 그 순간 갑자기 스모그 효과가 일어나죠. 푸쉬 하면서. 그러더니 눈앞이 가려지고 눈앞에 있던 모든 집과 그게 다 사라져요. 좀 전까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들도 사라져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육관대사가 도술로 얘한테 깨달음을 준 거지. 됐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불도의 귀에서 열심히 돌을 닦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 별거 없어. 하룻밤 꿈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만중이 썼거든요. 구운몽은 왜 썼을까요? 구운몽이 왜 썼을까요? 엄마 때문에 써요. 엄마 때문에. 김만중이 이제 숙종한테 아니 왜 도대체 발음 잘해야 돼? 인현왕후예요. 알았지? 빨리 발음하면 안 돼. 인현왕후인데
이 인연왕후를 폐비시키고 누구를 희빈장 씨를 정실로 드린다고. 그 부분은 왜 그러십니까? 인현왕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나 희빈장 씨가 더 좋아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난리친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어디서 왕한테 야 너 유배가 이 새끼야 그래서 유배로 보내버린 거야. 근데 김만중한테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몇 살? 7살이겠어 엄마가? 몇 살이야? 70 넘어야 70 넘어.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날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걱정하면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대 엄마가. 이러다가 엄마 몸 상할까봐 걱정된 거지.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어차피 관직 자리에 있는 것도 하룻밤의 꿈이나 마찬가지야. 나 곧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구운목을 쓴 거예요. 하룻밤 만에 썼대요. 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룻밤 만에 써? 그 긴 거를 한 달 정도 걸렸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의 문학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회상과 문학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사회상 보시게 되면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여기 줄거고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고 혼란 줄거고요. 특히나 왕족들이나 사대부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왜? 임진왜란 때 왕이 누구야? 선조잖아. 이 시기 뭐 했다? 탄금대에서 신립이 배수진 쳤다가 완전 왕창 망하거든요. 완전 대패예요. 그냥 다 죽어요. 그 소식 듣자마자 얘가 백성들 다 버리고 얘가 빤스러 납니다. 어디로? 평양성으로. 근데 평양성에 가 있는데 일본군 부대가 쫓아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쫄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다? 의주로 도망갑니다. 지금의 신의주로 도망가요. 되네. 여차하면 뭐 하려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왕족에 대한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병자호란 때는 왕이 누구예요? 얘네 둘 때문에 조선 망한 거야. 인조입니다. 인조. 됐어요? 인조가 얘네들 오랑캐들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짐 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그랬냐면 강화도로 넘어가려고 그랬어. 거기에 포탄이랑 식량이랑 다 비축해놨거든. 그리고 바다잖아. 호나라 군대는요. 얘네들은 기마병이에요. 물을 잘 못 건너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농성전하면 우리 버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글로 넘어갔던 거야.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온 거지. 왜? 얘네들이 딱 간을 본 거야.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이 완전히 꽝꽝 얼었을 때 그때 말을 달려서 강을 건너버린 거야. 원래는 배 만들어서 배 띄워서 와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그냥 넘어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상은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0일 만에 넘어와요. 그러니까 짐을 싸다 말고 얘네가 도망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 됐네? 그러니까 뭐 전쟁만 났다 하면 왕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는 사대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사대부에 대한 불신이 여기도 줄거고요. 그리고 현실과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으로 평민의식이 성장했다. 평민의식 성장이 여기 줄거고요. 실용적 학문을 지향하는 현실 중심적인 사상, 현실 중심적인 사상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야? 실학사상, 북학사상 요거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문학의 흐름 보시게 되면요. 창작 및 향유계층 보시게 되면요. 사대부 남성 중심에서 여성 평민층으로 확대됐다. 여성 평민층으로 확대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변화 양상 보시게 되면요. 사설시조와 가사가 발달했다. 사설시조와 가사 여기 줄거고요. 사실은 가사가 슬슬 죽어가고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불을 확 땡겨버린 애가 누구다? 정철이에요. 정철이가 송민곡 쓰면서 다른 사대부들이 보고는 오 신박한데? 대화체가 나와.
우와 재밌다.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화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계속 쓰입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정철 뭐 하는 놈? 나쁜 놈. 됐어? 정철 나쁜 놈. 선생님 저 사실 정철의 먼 친척벌 미안해. 자 어쨌든 간에 됐어요? 빠른 사과. 근데 내가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서정주. 걔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기 때문에 전 절대 걔 후손이 나타나서 선생님 왜 자꾸 저희 증조 할아버지 욕하세요? 그러면 바로 멱살 잡을 자신 있어요. 일로와 이 새끼야. 좋겠다. 나라 팔아먹어서 이 새끼야. 그러면서 후두두두두두 흔들어 버릴 거예요. 자, 변화 양상은요. 사설 시조와 가사가 발달했고요. 자, 한글 소설의 독자층이 확대됐다. 한글 소설의 독자층이 확대 여기 줄고요. 그만큼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행예술과 수필, 연행예술과 수필 여기 줄고요. 연행예술이 뭘까요? 연행예술이 뭘까요? 연극. 됐어? 가면극 같은 거 그런 게 늘어났다고. 가면극도 있었지만 그 인형극도 있었어요.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서정문학의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요.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작자층 확대 여기 줄고요. 내용과 형식, 표현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시조 보시게 되면요. 작자층이 여성과 평민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여성과 평민으로 확대 여기 줄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진솔한 감정 여기 줄고요. 다음은 사설시조가 활발히 창작됐다. 그래서 대체로 작자미상이에요. 작자미상. 됐어요? 작자미상이면 뭐라고? 지은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 작자가 미상씨가 아니야. 알았지? 진짜 미워할 거야. 가사 보시게 되면요. 가사 줄고요. 사대부들의 가사 창작이 지속되고요. 여성들의 애환을 담은 규방가사. 규방가사 여기 줄고요. 규방이 안방이라는 얘기예요. 안방. 아녀자들이 있는 방. 자,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상과 의식을 다룬 서민가사. 서민가사도 줄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서민가사가 누구밖에 없냐면 거의 주요 작품에서 간민가밖에 없어요. 간민가. 간민가가 뭐냐면 이거 수능 연계교재에서도 나왔었고요. 여러 번. 간민가는요. 값산 지역에 사는 백성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됐어? 값산 지역이 어디냐면 삼수갑산이라고 해서요. 함경도 지역이에요. 굉장히 깊은 산골입니다. 개마고원 막 이런 데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유배지가 많이 있었어요. 왜? 한 번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산세가 험해서. 됐어? 그래서 갔는데 유배 가서는 개고생한 거지. 됐어? 특히나 유배를 왔을 때 초반에만 해도 뭐였다? 얘가 서울 출신 양반이다 보니까 대우를 받았어요. 대우를 받다가 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모함을 당한 거지. 모함당해서 양반의 직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평민처럼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에 시달린다? 세금에 시달리는 거야. 되면 군역, 방역 들어보셨죠? 군역은 뭐예요? 군역 뭐야? 이나야, 군역 뭐야? 우리나라 남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조금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군대 생활 시켰냐면 16살 때부터 60살까지 시켰어요. 16부터 60살까지. 오도독하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이럴 때까지 그냥 계속 시켰다고. 심지어는 기록을 찾아보면요. 60세가 넘었으면 제대시켜야 되는데 제대를 안 시켜. 72세까지 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김영철 아니야. 개그맨 김영철 말고 김영철전이라고 해서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 김영철이가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아들 넷하고 같이 변방의 성을 지키러 가서 72세까지 군역을 마치고는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면 지금은 꼬꼬마 병정놀이야. 그때는 심심하면 끌고 갔어. 심심하면. 방역은 뭐예요? 방역은 군역이나 세금을 내잖아. 내야 되는데 뭘 이제 진상하라고 하냐면 그 지역 특산품을 진상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구하지를 못하면 뭐 하는 거야? 그 관리들이 누구를 대신 연결해 주나? 브로커들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걔들한테 돈을 주고는 그 특산품을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진상하는 거야. 문제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전복을 채취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너 전복 딸 수 있어? 못 따요. 되니?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걔네들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대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대서는 얘가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요. 돈을 마련해서 돈을 대신 내겠다고 했는데 돈 안 받는데 뭘로만 받아요? 그랬더니 진상품으로만 받는데 그게 뭐다? 이 지역 값싼 지역의 진상품 특산품이 뭐냐면 인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담비 가죽이에요. 담비 가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털옷을 만들면 굉장히 따뜻하대요. 그리고 그 꼬리털 뽑아가지고 뭐 만든다? 고급 붓으로 만들어요. 되니?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거야. 구할 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구하러 다니다가 산속에서 동상 걸려서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집에 있는 가재 도구를 다 팔아가지고 담비 가죽을 샀다고. 산 다음에 진상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비관 자살해버린 거지. 됐어? 그래서 얘가 담비 가죽을 비싼 값에 주고 사와요. 그랬다가 아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걸 헐값에 팝니다. 헐값에 팔고 나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왜? 해마다 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 살려면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얘네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민 가사가 되겠죠. 서사문학의 흐름 보시게 되면 자, 평민의식의 성장과 훈민정음의 보급 등으로 문학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사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었고 상업의 발달과 오락문학의 확산으로 연행예술이 성행했다. 그래서 뭐 판소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나와있죠. 고전소설 줄거고요. 영웅소설, 가정소설, 가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여기 줄쭉 꺼주시고요. 가정 가문 소설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예 나와 있죠. 보기 작품에서 사시남정기입니다. 사시남정기는 주요 작품이고요. 얘는 수능에서 이미 3번 나왔습니다. 그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니네가 사시남정기 전체 안 읽어봤기 때문에 또 낼 수 있어요. 되네. 자, 그리고 한글이 널리 보급되고 한글 보급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소설 유통이 확대되면서 소설 유통이 확대 여기 줄거고요. 왜? 인쇄술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사본으로 하나하나 사람이 다 손으로 썼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쇄하기 시작한 거야. 종이에다가. 종이만 구하면 인쇄할 수 있어요. 그럼 책을 여러 권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도서 대여점에다 갖다 주는 거야. 그때도 도서 대여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책 빌려볼 수 있죠. 어디서 빌려봐? 도서관. 그건 돈 안 내고 빌리는 거잖아. 예전에는 도서관 말고 집 근처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도서 대여점이 있어가지고 책 한 권에 200원, 300원 받고 이제 빌려줘요. 됐나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게 새 책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소설들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야. 됐어? 왜?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나 이런 분이 그거 하나 빌려오는 거야. 책. 그런 다음에 그 빌려온 책을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그걸 상상하는 거지. 연애소설이나 가정소설 많이 나와요. 가정소설이 지금의 뭐냐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겠죠. 요새는 막장을 넘어서 끝장 드라마더만 별별거 다 나오더만 뭐 도깨비 나왔지, 인어 나왔지, 외계인 나왔지, 요새 또 뭐 이상한 거 하던데 뭐 접시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별별거 다 나와. 뭐 무당도 나오고 뭐 구미호도 나왔었지. 안 나온 게 뭐야? 나중 되면 막 일본 요괴도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가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기 없는 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일본 요괴는 이미 파묘에 나왔잖아요. 언제? 네? 파묘. 아 파면 큰 영화잖아. 드라마. 됐어요? 그러네. 일본 요괴네. 또 뭐가 나오려나? 궁금하다 이제. 하도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궁금하다. 자 그리고요. 한글 소설이 성행하면서 한문 소설 또한 꾸준히 창작됐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건 읽어만 주셔도 되고요. 고전 수필 보시게 되면 고전 수필 즐겁고요. 개인의 체험이나 일부줄자 개인의 체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알기 쉬운 일기나 기행문 등의 수필 여기 즐겁고요. 그래서 뭐 여하일기도 있고요. 나름 것도 찾아보면 또 있겠지 뭐. 아 산성일기. 산성일기가 뭐냐면 남한산성에서 공성하면서 있었던 일을 한 궁녀가 적은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궁녀의 유려한 글씨체가 나타난다는 거. 한중록은 좀 불쌍한 거예요. 한중록은 이제 그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 죽었을 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해경궁 홍씨가 지었는데 왜 짓냐면 정조한테 부탁하려고. 나 불쌍한 여자라고. 왜?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해경궁 홍씨네 집안, 홍씨 집안이요. 정적들한테 공격을 계속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도 유배가고 남동생도 유배가고 자기 아빠도 죽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집안을 제발 풍비박산만 내지 말아다오. 나 이렇게 힘겹게 살아온 여자야 라고 하는 거를 인정에 호소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네 아빠 죽었을 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눈물이 콸콸 눈앞을 가리고 그래도 너 하나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모진 목숨 이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의 신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라는 얘기 됐어요? 근데 해경궁 씨는 그렇게 약한 여자 아니에요. 되게 독한 여자예요. 되게 독한 여자예요. 저는 그 한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는데 해경궁 씨는요 사도세자를 애진혁이 버렸습니다. 왜? 애가 영조가 원하는 만큼의 브레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래서 얘는 가망이 없어. 그래서 사도세자를 애진혁이 버리고 누구한테 다 몰빵 때렸다? 정조한테 다 몰빵 때려요. 정조가 머리는 훨씬 좋아요. 사도세자보다. 사도세자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조 똑똑. 사도세자 똑똑, 정조 똑똑. 됐어? 정조가 1, 영조가 2, 사도세자가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준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수렴청정 다 해버려요. 수렴청정이 뭐야? 발쳐놓고는 뒤에서 조정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길을 못 피다가 애가 그렇게 된 거야. 마탱이가 가서. 그래서 사도세자도 할 거 다 했어. 후궁도 있었고 남몰래 첩도 있었어요. 궁녀하고 바람나가지고 궁궐안에다가 살림집 차렸었어. 애도 셋이나 낳았어.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광증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빙애예요. 빙애. 빙신 같은 애라는 뜻이 아니야. 빙애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자, 한글 사용하여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한 궁녀와 사대부가 여기 줄자 궁녀와 사대부가 여성의 수필 여기까지 줄고 이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 민속극 있죠. 민속극 여기 줄거고요.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극양식으로
가면극, 인형극, 가면극, 인형극 여기 줄거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봉산탈출? 그지? 그리고 이제 송파 오광대놀이라고 돼 있어요. 잠실 쪽에 가면 해요. 그래가지고 롯데월드만 가지 말고 거기 마당놀이 그런 데도 가봐. 그러면 걔네들 간혹가다 공연한다고. 알았지? 자, 그리고 판소리 있죠? 판소리 여기 줄거고요. 우리 고유의 민소각으로, 우리 고유의 민소각 여기 줄거고요. 광대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자, 그래서 광대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한다. 광대라고 잘 안 하고요. 창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자. 창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춘향과 흥부가 판소리 5마당이죠. 지금 남아있는 춘향과 흥부가 또 뭐 있어요? 신청가 또 저기 별주 그렇지 수군가 또 라스트 봉산탈출. 아니라고! 담비야 적벽가입니다. 적벽가 삼국지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 좀 야해. 그래서 성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창자가 일부러 야한 부분을 해줍니다. 됐네? 나도 그래서 그 학술답사 갔는데 그 야한 부분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병사 신세 타령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되게 불쌍해. 이 남자가 30 중반 될 때까지 여자 손끝 한 번 못 잡아본 거야. 완전 개모쏠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후반까지 여자를 못 만나본 거야. 근데 그러다 결혼한 거야. 몇 살짜리라? 16살짜리라. 지금 표정이 오질오질한데? 뭐 이런 표정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남자 나이 많고 여자 나이 어리고 됐어요? 결혼을 하고는 첫날 밤을 보내는 그 대목이었는데 그거를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좀 이러고 있는데 원래 판소리 들을 때 뭐 해줘야 돼요? 반응. 그걸 뭐라고 해요? 추임새라고 얘기합니다. 추임새. 추임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얼씨구! 좋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야한 대목이잖아.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고수 아저씨가 나랑 눈이 계속 마주치더라고. 남자애가 해야 된다고 계속 나한테 눈치 줘. 추임새 넣으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좋다를 한번 했어. 좋다를 했는데 목소리가 잠겼던 거야. 그래서 좋다! 이런 식이랑 모르겠는데 좋다 막 이런 소리 막 이런 식으로 좀 변태같이 나온 거야. 근데 앞쪽에 있던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막 돌아보는 거야. 근데 오쉣 여기서 찍히면 이제 변태다. 변태 확정 그래가지고 쫙 돌아서 오는데 그 타이밍 맞춰서 나 뒤로 돌았어. 그랬더니 내 동기가 지금 아직도 애들 머릿속에 오빠 진짜 변태 그러면서 얘기하면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다니거든. 우리과 교수님은 나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냐고. 이 새끼는 어떻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초지일반 쓰레기지?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 교수님은 바로 옆에서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과 여자애들은 몰라. 내가 틱 돌아봐가지고 걔가 변태가 됐어. 미안하다 동기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자, 다음 시간에 시조 4편 하고요. 3인고 끝낼 거고요. 1야 구도하기도 끝내버리도록 하죠. 아시겠죠? 일단 과제 잘 해오시고요. 진도 나간 부분은 평가 문제집만. 아시겠죠?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적겠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해. 45, 45, 100. 나중 되면 시간 없어서 이거 못한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